자, 여러분 2023년도 지방직 공무원 우리 컴퓨터 일반 전산직 컴퓨터 일반 기출 여러분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가 막 난이도가 어려운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 계산하실 때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숫자를 다루는 문제가 조금 많이 들어가기는 했어요. 자, 이랬을 때는 일단 여러분들이 딱 난이도 보시고 풀어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고민을 하거나 응용을 하거나 처음 봤던 문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살짝 건너뛰어놓고 여러분 나중에 좀 국어국사 영어 다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푸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범위를 많이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진수 쪽으로 집중적으로 좀 많이 언급이 된 것 같아요. 계산 문제가. 자, 그래서 여러분 문제 한 번씩 싹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리고 뭐 약간 뭐 해설지를 원하시는 거는 여러분 그거는 학원 제 페이지 자료실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건 다운받아 보시고 자, 여러분 컴퓨터 일반 1번 문제. 여러분 요거는 난이도 하죠. 근데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 자, 문자 한 개를 표현하기 위해서 비트 수가 몇 개가 들어가는가? ASCII는 7비트, BCD는 6비트, FCD는 8비트. 근데 유니코드가 여러분 국제 표준 16비트. 그죠? 2바이트 체계로 들어가져 있으니까. 자, 여러분 이런 문제를 당연히 뭐 쉽게 푸실 수도 있지만 일단 우리가 C 언어에서 캐릭터를 잡으면 1바이트로 들어가요. 근데 자바에서 여러분 캐릭터를 잡으면 2바이트로 잡혀요. 여러분 그 차이가 내가 어떤 코드를 쓰는가 이걸로 보실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답은 4번입니다. 체크 안 해도. 자, 유니코드 16비트. 이거 뭐 공부하면 첫날 공부하시는. 자, 여러분 2번. 어떤 시스템의 성능 개선에 관한 거. 여러분, 시스템의 일부분 성능 개선이 나왔어요. 이것도 여러분 몇 배 향상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굉장히 빨리 푸시죠. 우리 암달의 법칙이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시간 얘기가 나왔어요. 시간이 우리 이제 연습할 때 항상 여러분 시간은 2배 향상이 되면 2분의 1로 주는 거예요. 역수로 구하세요. 라는 얘기 했었고요. 여러분 이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맨 처음에 살짝 이랬을 부분은 항상 여러분들한테 몇 퍼센트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말을 미리 했었으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여러분 그냥 그걸 다 시간으로 표현했다라는 거.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근데 여러분 그것도 뭐 특별하게 계산하실 필요 없고 자, 부분 A의 실행에 30초, 전체가 50초. 그럼 여러분 이 A가 차지하는 이 P%가 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뭐 퍼센트 아니어도 여러분 5분의 3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죠? 5분의 3이면 10분의 6이죠? 60%라는 뜻입니다. 60%. 자, A는 P 프로그램의 60%를 차지합니다. 라는 거 아시는 거고요. 이 60% 부분에 대해서 2배 향상시켰습니다. 부분적으로. 자, 그럼 전체 성능 향상. 자, 우리 항상 공식 구했던 거 여러분. 1-P 더하기 S분의 P 분의 1.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와야 된다라는 뜻이야. 자, 그럼 여기가 0.4가 되겠죠? 여러분 제가 P를 0.6으로 계산을 할까요? 자, 분의 2배 항상 0.6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 이게 2분의 0.8 더하기 0.6이니까 1.4. 분의 1. 분의 1. 자, 그럼 여러분 결과적으로 전체 향상은
이거란 뜻인데요. 그죠? 약간 뭐가? 여러분 1점 몇 배다 라는 뜻이겠지. 그죠? 자, 여러분 2배는 되지 않고요. 자, 이랬을 때 지금 A가 실행에 30초가 걸렸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전체가 P는 50초가 걸렸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50초가에 대해서 1.4분의 2배 성능이 향상됐다라는 뜻은 여러분 2배는 25초 됐다라는 뜻인 거고 1.4분의 2배다? 그럼 그냥 거꾸로.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50초 곱하기 요걸로 계산을 해주시면 35초. 자, 그래서 답이 3번이 되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암달의 법칙에서 우리가 항상 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일단 시간이 이 1분보다는 살짝 그리고 여러분 당황하면 이 분의 1이라는 게 묘하게 계산이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된다고요. 자, 답은 3번. 자, 여러분 좋은 문제예요.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범위를 벗어나지도 않았고요. 살짝의 응용도 들어갔고요. 그죠? 자, 여러분 3번. 부울변수 XYZ. XYZ 등식으로 옳지 않은 거 여러분 이건 문제 되게 쉽게 나온 거잖아요. 분배 법칙 나왔고요. 자,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푸셔야지. 여러분 항상 이런 식 나오면 제가 이거 효자입니다 그러죠. 왜 묶을 수 있게끔. 근데 묶는데 여러분 요 XX는 X 하나로 계산을 하시고 X 하나는 이렇게 들어가니까 1과 곱해진 걸로. 그래야지만 1 더하기가 들어가요. 그죠? Y가 없어지게끔. 요거는 항상 1이 돼서 X. 자, 그래서 답은 2번. 여러분 이거는 뭐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거 먼저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라는 거 얘기한 거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드모르간의 법칙 얘기한 거죠. 뭐 이제는 뭐 법칙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 난이도가 이거는 높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3번의 답은 2번. 그리고 여러분 2번 문제도요. 생각보다는 앞부분에 있는 거라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많이 잘 푸셨을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렸을 수는 있어요. 근데 맞추려고 애는 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뒤로 갈수록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20문제를 푼다라는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4번 더 쉬운 문제 나왔어요. I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여러분 전송계층에는 TCP하고 UDP가 들어가야죠. 뭐 다 맞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문장은 보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비연결형 맞고요. 연결형 TCP. 자, IP 버전 4에서 IP 주소의 길이가 32비트. 여러분 IP 데이터그램의 목적지에 성공적으로 도달하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비연결형이니까 보장은 안 하죠. 보내기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은 합니다. 그랬어요. 자, 답은 1번. 자, 항상 요 위치죠. 여러분들 발목을 살짝 먼저 잡아주는 애가. 아니 근데 뭐 이거 힘들어해요. 여러분 봐봐요. 태그는 여러분이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주기억 장치하고 주소 길이하고 캐시의 주소 길이하고 차이값이에요. 주기억 장치 원래의 주소를 찾기 위해서 붙여놓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태그는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차로 구하시는 거예요. 차로. 그럼 여기서 곧장 구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세트 개수하고요. 세트 개수하고요. 여러분 집합의 개수는 무엇으로 구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요 두 번째 문장에서 이거 먼저 볼게요.
전체 라인 수가 256개다? 그러면 여러분 슬롯이 몇 개가 나올 수 있다? 256개가 나올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자, 근데 포웨이예요. 4개씩 묶어서 집합을 만들 거예요. 그럼 집합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봐 주면 256을 4로 나누면 되죠. 그죠? 여러분, 요거는 집합의 개수는 256개를, 그러니까 이 전체 라인 수라는 말을 캐시 슬롯의 개수다라고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응?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공부할 때도 많이 질문하는 거잖아요. 선생님, 라인 수가 슬롯 수예요? 왜? 슬롯이 들어가려면 각 라인에 맞게끔 라인에 들어가야 되니까. 자, 여러분, 라인 수가 슬롯 수예요. 캐시 슬롯 수. 자, 256개를 4개씩 묶을 거예요. 포웨이라서. 자, 그럼 집합이 몇 개가 나온다? 2의 8승, 2의 2승, 2의 6승. 2의 6승 개의 집합. 그럼 세트 필드는 몇 비트로 표현되면 된다? 6비트. 수고하셔야죠. 자, 6비트인데 그럼 오프셋은 여러분 오프셋이라는 단어를 컴퓨터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써요. 왜? 주소를 기본적으로 얘는 1000번지고요. 얘는 1800번지고요. 얘는 2000번지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라는 뜻이에요. 기준 시작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여러분 무엇도 TCP의 순서 번호도 IP 버전 4의 단편화 오프셋도 배열의 첨자도 다 그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의 오프셋은 여러분 뭐랑 똑같냐면 가상 주소에서 여러분 시험 문제 여기 또 나왔죠. 페이지 하나의 크기를 갖다 표현할 때 페이지 한 개가 1024비트다. 그러면 여러분 오프셋은 무조건 몇 비트다? 10비트. 왜? 0서부터 1023까지만 표현하면 되니까. 그렇게 공부했었잖아요. 이게 몇 승이에요? 그럼 10비트 이렇게 하세요. 이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처럼 여러분 오프셋도 마찬가지. 하나의 슬롯에 한 번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 개가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오프셋은 캐시 슬롯 한 개의 크기 그걸 갖다 계산해 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캐시 기억 장치가 8KB예요. 슬롯 한 개의 크기가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슬롯 한 개 크기 8KB, 슬롯 개수 256. 전체 캐시 크기에서 라인 수를 갖다가 나눴더니 여러분 요거 2의 몇 승? 13승. 2의 8승. 그럼 몇 바이트 나와요? 2의 5승.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5. 그럼 요 앞에 있는 태그는 이거 두 개를 갖다가 더하고 나니까 11이죠. 근데 전체 여러분 이게 주기억장치 주소예요. 주기억장치 주소 길이가 32비트다 그랬어요. 그럼 32비트에서 11을 뺐더니 21이 남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너무 복잡하게 계산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당황 많이 했을 거예요. 이거 별로 여러분이 안 좋아하는 쪽 부분이긴 하거든. 근데 항상 지방직에서 예전에 여러분 한번 뭐가 나왔어? 이 세트 집합 개수가 510이다. 510이었나? 이거 2웨이 집합 연관사상 해가지고 여러분 여기에 필드 몇 비트 들어가는가 이거 문제 나온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그게 그때도 그냥 2웨이니까 한 집합에 2개 들어가 이걸로 간단하게 계산한다고 기출문제에서. 근데 여러분 요것도 여러분 사실상 저기 나와 있는 숫자만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누굴 빼놓고 주기억장치 크기는 빼놓고. 응?
자,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난이도는 높은 걸로 보셔야 돼요. 이 정도면 낮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네, 여러분. 시간도 조금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죠. 자, 답은 4번이었고요. 6번 보세요. 아, 이건 여러분 뭐 항상 하는 건데 어렵게 생각하니까 어렵게 풀리는 거죠. 자, 여러분 이해보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부호와 절대치, 부호와 일회보수, 부호와 이해보수. 음수에서 표현하는 이유가, 음수를 표현하는 이유가 자, 어쨌거나 마이너스가 들어가서 음수하고 양수를 구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양수만 있는 거 아니다. 근데 그 보수를 갖다 표현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일회보수는 구하기 쉬워요. 절대치하고 표현 범위도 같고요. 왜? 0은 1로 1은 0으로 바꿔주면 되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일회보수에서 왜 이해보수가 나왔다 그랬어요? 일회보수하고 절대치는 마이너스 0을 써요. 표현을 해요. 거기에 코드를 낭비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코드를 낭비하니까 마이너스 0에 해당하던 걸 마이너스 1로 표현하기로 했다. 그게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부호 빼고 값에다 1 더하기로 했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에 n-1승까지. 그죠? 4비트면 여러분 4비트로 숫자를 표현해요. 16개 표현하죠. 음수하고 양수하고 표현한대요. 그럼 양수 8개, 음수 8개겠죠? 그 8개가 여러분 0을 표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끝자리가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건 난이도 하예요. 이런 건 맞추셔야 되는 문제예요. 자, 0에 대한 표현이 한 가지다. 마이너스 0 없습니다. 이 뜻이고요. 자, 0이 아닌 이진정수 A의 이해보수는 여러분 n승에서 A 빼는 거. 여러분 가끔가다 이건 내가 빨리 구할 때 하죠. 응? 여러분 이거. 얘가 어떤 수의 이해보수다. 부호예요. 그럼 여러분 요게 마이너스 5가 아니라 마이너스 3. 왜? 5에 대해서 여러분 적어요. 지금 5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절대치 봤을 때. 네, 여러분 여기 빼주는 거예요. 8에서. 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걸 표현한 거예요. 0이 아닌 2의 정수, A의 2의 보수는 1의 보수에 1을 더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밑에 거는 안 봐요. 안 보는 문제예요. 자, 답은 1번. 표현 범위 물어본 문제입니다. 자, 7번. 여러분, 이런 문제도 우리 맨날 뭐 연습하나. 여러분, 45. 홀수. 그렇다면 자, 10진수로 0.187호예요. 소수 부분이. 요 자리가 0.5자리, 0.25자리. 벌써 넘쳤죠? 이진수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시험장에서 안 되죠? 구하게 되죠.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이거 연습하셔야 돼. 그러니까 진수를 가르쳐 드리긴 하지만 여러분 모의고사 같은 거 기출문제 싹 한번 풀다 보면 패턴 보입니다 그러잖아요. 자, 답은 3번이에요. 자, 8번 난이도 하. 이런 페이지 교체 중에 여태까지 나왔던 문제 중에 진짜 최근에 되게 쉽게 나온 거네. 그죠? 골치 안 아프게. 자, 페이지 교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현재 최근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최근에 사용되지 않은, 언제 여러분, 집합에 들어왔어요? 프레임에 왔어요?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사용되지 않은 페이지를 제거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요런 개념으로 들어가 주는 건 무조건. 자, 최적은 미래에 사용하지 않을 피포, 가장 주기억장치에 오래 머무른, 주기억장치 먼지 들어왔다는 뜻이고. 여러분 LFU도
약간은 비슷한 개념이에요. LRU랑. 근데 LRU는 시간 개념으로 LFU는 횟수 얘기가 나와야지. 사용 횟수가. 그죠? 빈도수 얘기가 나와야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8번의 답도 3번. 9번 ICT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기계학습, 지도학습, 결과, 입력에 대한 결과 미리 알려주는 출력값 알려주는 거. 자, 비지도학습, 출력값 안 가르쳐주는 거. 자, 보상이 발생하는 거. 보상도 같이 들어가 주는 거. 자, 여러분 1번 여태까지 나왔던 기계학습 문제 중에 제일 그냥 가장 넓은 카테고리만. 자, 여러분 2번 가상현실. 다 가상인 거죠. 현재 이미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증강 아니고 혼합 아니란 말이에요. 가상의 공간과 사물을 만들어서 일상적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상황. 우리가 이제 항상 모의 실험, 시뮬레이션 같은 걸 대신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여러분 3번 RFID. 여러분 RFID 뭐 기출 문제에도 나왔던 부분이고요. 이 문제는 태그, 여러분 이게 태그가 수동형이냐 능동형이냐 두 가지가 있어요. 능동형은 배터리를 내장해 놓고 하지만 보통 수동형은 여러분 배터리가 자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안테나로부터 받아요. 리더의 안테나로부터 여러분 약간 전자파 같은 걸 받아서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얇을 때는 안테나는 들어가야 되지만 배터리까지 넣을 수는 없죠. 그죠? 자, 여러분 능동형에서는 내장 배터리가 들어가지만 수동형은 내장 배터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4번 지그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블루투스 계열이잖아요. 블루투스가 802.15.1이면 지그비는 15.4. 그럼 다 개인 영역이라는 뜻이죠. 방 하나에서. 홈 오토메이션에서 많이 사용한다 그랬고요. 이런 데서 사용하는 건 무조건 저비용, 저전력. 고비용, 고전력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요즘 만들어지는 건 여러분 무선통신에 사물인터넷에 이런 것들은 다 저비용, 저전력. 그걸 기본으로 많이 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RFID 태그 구분 하셔야 됩니다. 자, 10번. 여러분 이것도 가상 페이지 번호, 페이지 오프셋 비트수 이거 맨날 했던 거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페이지 크기가 몇 바이트? 그러면 오프셋은 0서부터 2047까지 몇 개를 표현하면 된다? 2048개. 항상 이 크기가 자, 여러분 2048바이트 0 뚱뚱뚱뚱 2047 첫 번째 페이지 0번 페이지 1번 페이지 여러분 여기 딱 떨어진다라는 거 보장 못 하잖아요. 프로세스를 또 나누면 0 2047 이게 뭐를 표현한 거다? 가상 주소요. 가상 주소요. 자, 그래서 앞에 뭐가 들어가고 가상 주소에 페이지 번호가 들어가고 그 번호에 몇 번째 오프셋이다. 이게 가상 주소 표현한 거. 자, 여러분 요거를 실주소로 바꿀 때는 페이지 번호가 페이지 프레임 번호로 바뀌어야죠. 그리고 원래 크기대로 계산이 돼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이 인덱스를 표현하려면 페이지는 크기가 고정이니까 2048개를 표현하면 됩니다. 그럼 몇 비트 필요해요? 11비트. 그럼 여러분 이거는 몇 비트? 그건 모르지. 페이지 크기가 다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전체 프로세스의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얘네가 나한테 지금 가상주소 길이는 32비트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이 전체 길이가 32라는 뜻이에요. 그럼 요거 11 나오면 자 더해져서 32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 가상 페이지 번호는 변별력이 없어요. 오프셋만 구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오프셋만 구하면 되는 문제. 자, 그래서 답은 4번. 자, 11번. A노드의 차수는 여러분 이거 이진 트리고 아니고 일반 트리예요. 일반 트리에 우리 트리 책장에 나와주는 거. 자, 왜 일반 트리라는 거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얘 보니까 알겠네. 그죠? 자, 여러분 차수라는 건 자식수다 그랬잖아요. 자, A노드의 차수는 자식 2개니까 2, B는 3, C는 2, D는 1, 나머지는 죄다. 차수가 0입니다. 근데 여러분 노드를 만들 때는 통일을 시켜야 되니까 어떤 애 기준으로 노드를 만들겠다? 제일 큰 애 기준으로. 그럼 이 트리의 차수는 3. 제일 큰 차수. 그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D노드는 F노드의 형제, 부모와 같으니까 C노드는 G노드의 부모. 레벨이 더 위에 있으니까. 그죠? 자, 용어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난이도 하예요. 트리를 한 번만 공부 맞으면. 근데 여러분이 잘못 오히려 여러분 이런 거는 다 맞춰요. 여러분 트리 구조 일반 용어 물어보는 문제하고 UML 다이어그램 물어보는 거하고 수준 달라요. 수준 달라요.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게 더 어려운 건데 이거는 항상 이렇게 단답으로 많이 봤으니까 응용된 게 아니니까 여러분 UML 다이어그램 객체들이 어떻게 상호 동작하는지 그럼 벌써 여러분 여러분 봐봐요. 지금 이게 클래스, 배치 다 정적이죠. 움직이는 거 얘 하나 넣어줬죠. 동적인 거 얘 행위는 이거 하나밖에 안 들어갔잖아. 다 정적이잖아요. 컴포넌트는 재사용 개념이 나와줘야 돼요. 조합의 개념, 부품 조합으로. 자,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이 순차 다이어그램이 메시지 순서, 메시지라는 게 메소드를 호출해 주는 거니까. 자, 어떠한 작업이 객체 간에 발생하는지를 시간 순서에 따라서. 자, 여러분 이걸 우리가 순차 다이어그램. 자, 답은 2번. 자, 여러분 이거 진짜 문제. 이제 C는 나올 거 다 나왔어요, 여러분. 유니온까지 나왔으면 다 나온 거예요. 유니온은 공용체예요, 여러분. 메모리 공간을 같이 써요. 같이 쓰는데 내가 어떤 방식으로 선언하고 얘기를 이제 부르느냐, 이름에 따라서 그게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같은 값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여러분이 리트렌디언 때 이러니까 또 살짝 까먹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캐릭터 타입에서는 리트렌디언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리트렌디언, 빅엔디언 이거는 다 어떤 의미다? 공간이 만들어졌는데 내가 집어넣고자 하는 값이 그 공간에 만약 이제 다 못 들어갈 때 잘라서 집어넣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끝자리서부터 자릿수 작은 것서부터 낮은 번지에 차곡차곡 넣겠습니다. 끝에서부터 잘라서. 자, 아니면 여러분 큰 데서부터 왼쪽 서부터 잘라서 집어넣겠습니다. 빅 엔디언. 그 차이밖에 없어요.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게 뭐다? 여러분 이제 유니온. 공용체. 자, 꼭 모처럼 만들어놨어요. 스트럭이랑. 그죠? 근데 여러분 스트럭은 옆에다 붙이는 거고요. 레코드처럼. 얘는 공간을 같이 사용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자, I 잡혔고요. 여러분, 똑같은 공간인데, 그래서 여러분, 크기가 같은 거예요. int짜리가, int array가 이만큼. 근데 int는 4바이트예요. 그랬죠? 캐릭터는 1바이트죠? 시언어에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요게 8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4바이트짜리 2개, 8바이트. 1바이트짜리 8개, 8바이트. 이 공간은 어떻게 이름을 부를까? 이 뜻인 거야. 자, 캐릭터로 한다면, 자, CHARARR. 또 0, 1. 여러분, 여기 낮은 번지, 높은 번지 올라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배열명은 기준 번지가 되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 얘네들을 4바이트씩.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도 한다? int array. 여러분 여기가 0번, int array 1번. 자,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 요 안쪽에 요 공용체의 엔디언의 캐릭터 CHARARR에다가 일단 여러분 값을 집어넣었어요. 현재 I 값이 0서부터 7까지 돌죠. 16을 더한 값이 들어가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다 16 더하면 지금 요 첨자 I번째에다 넣고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여기에서 여기에는 값이 그럼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 이거지. 리트랜디안 방식. 리트랜디안 방식. 여러분 이게 한 바이트래매요. 그죠? 여러분 요것이 어레이 0번으로 들어올 때는 리트랜디안이니까 여러분 요 숫자 요 값을 역순으로 요렇게 들어가요. 여기는 이게 리트랜디안이에요. 요것을 여기에다가 다 집어넣어 주는 거. 자, 여러분 집어넣어 놓고 그러니까 여기가 킬포지. 자, 그리고 나선 여러분 요거를 찍으래요. 요거를 찍는데 부호 없는 16진수로. 16진수로. %x. 자, 16진수. 자, 그러면 여러분 16진수 바꾸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되게 잘 만들어진 문제예요. 공용체를 일단은 건드렸으니까. 나도 아주 옛날에 이런 거 여기서 자백하면 안 되는데. C 공부할 때 공용체에서 살짝 멈췄어요. 뭘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쯤 가면, 그러니까 구조체까지는 어떻게 갔는데 공용체에서 딱 멈추는 바람에 내가 그때 나 혼자 무슨 생각했냐면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여러분 얘가 몇 년 전에 7급 자료구조론에서 한번 언급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도 또 나오네요. 근데 매번 나올 만한 스타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여기까지 왔으면 내가 그래도 C책에서 다루는 부분에 저쪽 끝까지는 어느 정도 갔다라는 뜻이에요. 문제를 잘 냈어요. 좋은 문제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만났을 때는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돼버리는 문제긴 한데요. 한 번은 기출에 언급이 돼주면 참 좋은 문제죠. 왜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매번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그러니까 범위를 잡아준다라는 건 굉장히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문제를 내주면 많이 풀어보면 근데 여러분 SRT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국가직 다 SRT예요. 내가 이번에 국가직 모의고사에다가 그 책 만들 때 문제집 만들 때 이상하게 SRT만 넣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근데 똑같은 거야. 그게 연습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시험장 가면은 또 떨리는 건 마찬가지. 여러분 이런 거 기출에 한 번은 나와줘야 이제 언급이 돼요. 근데 문제 참 좋아요. 대신 공부할 때 너무 겁을 내지 말라고요. 자, 이것도 아주 그냥 당근 책찍 그래요. 문제 배치가. 자, 여러분 절대 안 나오던 거지만 우리 항상 공부했던 거잖아요. 우측 산술식부터야. 자, 그럼 여러분 이것도 2비트만큼 그럼 뒤에 얘가 나가요. 10, 11, 01, 01인데 얘를 내보내요. 오른쪽으로 가니까 그럼 여러분 얘네가 땡겨오겠지. 땡겨오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 여러분 여기 앞에다가 2비트를 넣어야 되는데 우측할 때는 뭐라 해요? 부호가 바뀌어요? 나누기 했다고 부호가 바뀌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호가 바뀌면 안 돼요. 그럼 1, 0. 그럼 답 나왔는데요? 그치? 여러분 답 나왔어요. 이것만 생각해도. 부호까지만 생각을 해도 자 끝에 10, 11, 01 10, 11, 01 근데 값이 작아지는 거니까 절대치에서 0 효과가 나오는 애가 들어가야죠. 절대치에서 0 효과 나오는 애가 누구예요? 1이죠. 2의 보수니까. 그래서 답은 4번. 그지? 자, 그래서 여러분 답은 4번. 안 어려워요. 자, 15번. 여러분. 안 어려운 문제예요. 하지만 실수가 있을 수 있는 문제지. 그죠? 자, 자박이긴 하지만 그냥 이건 뭐 포랑 이프 물어본 문제인데요. 해석만 잘 써놓으시면 돼. 여러분이 안 헷갈리게. 여러분 1, 4부터 10까지 돌아요. 10번 돌아요. 1, 4부터 10까지 도는데 우리가 이 썸에다가 이 i 값을 더하려면 참여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왜? 여기가 and가 있으니까 참이면서 참. 그럼 얘가 참이라고 생각하는 건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 아니네. 그럼 참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자,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 아니다 라는 뜻은 여러분 2의 배수가 아니네. 그치? 자, 홀수 이런 거 하지 말고 2의 배수가 아니네. 아니면서 자, 2의 배수 지웠어요. 자, and 동시에 여러분 여기가 참이다. 그래서 무조건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죠. 여기도 참여해야지. 여기는 5의 배수가 아니어야 한다. 참. 자, 5의 배수 아니어야 합니다. 그럼 남는 건 1, 3, 7, 9. 1, 3, 7, 9, 10, 20. 자, 답은 2번. 여러분, 논리단락으로 풀어도 and 한 개밖에 없어서 and는 얘가 거짓이면은 여기가 거짓이면 논리단락으로 해결을 해도 여러분 여기가 거짓이면은 여기를 안 봐요라는 뜻인 거지.
그죠? 지금 우리는 참을 때 내려가야지, 참을 때. 참을 때 다 가야지. 그리고 논리 달라고 풀 때는 이런 괄호 더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부분적. 그리고 아이의 갑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더 묶어놔줘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자, 답 2번이었고요. 16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앞에 암달의 법칙 풀 때 정신력으로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막 피폐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쯤 오니까 이게 쉬운데 쉽지 않은 문제가 돼버린 거. 아까 리틀 엔디언도 받고. 자, 16번. TCP, IP, 나머지 셋과 계층 구조 계층 다른 거? 아, 이건 뭐 맨날 하는 건데. ICMP죠. 그죠? 답 4번. 인터넷 계층이고 나머지 다 응용 계층이에요. 자, 17번. 이것도 뭐 들어가기 전에 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죠? 자, 제어는 사용자가 씁니까? 아니요, DBA가 써요. 제어는. DBA가 DDL하고 DCL하고 쓰는 거고 DML은 사용자가 쓰는 거지. 무슨 용도로? 검색, 삽입, 삭제, 수정. 그죠? 그럼 뭐가 바뀌어야 돼? DML. 조작으로. 옳지 않은 거. 밑에 보지도 않았겠구만. 그죠? 자, 데이터 제어, 보안, 무결성 회복.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적 데이터 조작어. 자, 여러분 이거는 앞에 절차가 붙으면 뭐다 그랬어요? 연산이 들어가는 거다 그랬잖아요. 비절차가 들어가면 나 뭐만 원해, what만 얘기하는 거고 절차가 들어가면 나는 무슨 데이터를 원해 더하기 어떻게 연산 좀 해줘. 그게 추가가 되는 거야. 자,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와 what 그 데이터로의 접근 방법 how 함께 명시하는 관계대수가 있다 절차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다 그랬잖아요. 자, 정의어는 스키마, DDL, 생성, 변경, 삭제. 자, 답은 1번. 여러분 18번 난이도 하. 우리 맨날 공부했던 거니까 특히 또 딸랑 2개씩만 구하는 거예요. 자, 네트워크 계층에서 사용된다. X. 흐름 제어, 혼잡 제어 소용한다. 맞아요. 여러분, 혼잡 제어 이게 딱 집어넣고 연결 제한형. IP 주소를 이용. 그럼 이거는 IP가 해야지. IP가 해야지. IP 주소는 호스트 주소니까. 논리적 주소니까. 여러분 TCP-A가 나왔을 때는 헤더에 들어가는 포트 번호 A가 나와줘야 돼요. 자, 했죠? 자, 18번의 답은 3번. 자, 했더니 그냥 또 막 한번 라스트. 아니 이렇게까지 문제를 낸 적은 없는데. 여러분 이게 정보보호론이 쉽다라는 신호인데 그런 느낌을 그러니까 여러분 정보보호론 계산 문제 없다라는 신호예요. 암호화시키고 이게 시간 분배가 좀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이번에는 커뮤니티에서 조금 이쪽에다가 자 어떤 거? 여러분 짧은 애를 하는데 일단은 얘는 리메인이자 여러분 쓰고 남는 거. 그러니까 선점이니까 CPU에 들어간 애도 비교 대상이 된다라는 뜻인 거죠. 그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대기 시간 총합을 구해라. 평균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 여러분 구해볼게요. 첫 번째가 도착을 했어요. 들어갔어요. 왜? 혼자밖에 없으니까. 자, 근데 이제 좀 지나니까 5초에 여러분 5초에 프로세스 2가 도착을 했어요. 그럼 얘는 지금 남은 시간이 25초.
지금 도착한 애는 10초. 누가 봐도 짧아요. 그럼 얘가 들어오겠지. 자, 프로세스 2가 들어와요. 자, 또 5초가 지났어요. 10초에 프로세스 3이 도착을 했어요. 하지만 바꾸지 않아요. 왜? 얘가 더 짧으니까. remain time. 자, 얘는 그냥 도착만 했을 뿐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15초가 됐어요. 프로세스 4가 도착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15초가 됐다라는 뜻은 얘는 다 하고 나갔다는 뜻인데요. 됐죠? 자, 그럼 프로세스 4까지 왔어요. 25, 15, 10. 딱 비교하시면 또 지금 방금 도착한 프로세스 4가 시간이 딱 짧아요. 이젠 그냥 선점으로 여러분 SJF로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새롭게 도착하는 애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프로세스 3이 15초. 그럼 여러분 40. 자, 남은 프로세스 1이 25초 수행하고 65에 끝납니다. 그럼 여러분 그냥 내가 계산을 잘했는가는 여기서 일단 요거 먼저 보라 그랬잖아. 확인. 40에 25니까 65. 끝나는 시간 맞아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대기 시간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프로세스 1 맨 처음엔 0인데요. 얘가 5초에 나와서 40초에 들어가요. 그럼 중간에 35초를 기다렸다라는 뜻이에요. 그치? 자, 여러분 프로세스 2 오자마자 들어갔어요. 자, 프로세스 4 오자마자 들어갔어요. 자, 그럼 여러분 프로세스 3은 도착을 10초에 했는데 25초에 들어갔죠? 다 더하면 50. 50. 자, 그래서 여러분 답이 3번. 자, 20번. 여러분 이거 문제 푸셨어요? 아니, 풀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건 푸는 게 아닌데. 이진 탐색 트리는 첫 번째 데이터가, 첫 번째 도착한 데이터가 무조건 루트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높이가 가장 높게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럼 답 1번도 되고 2번도 되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얘는 오른쪽에서, 자, 사실상 맨 처음에 지워지는 건 딱. 근데 여러분, 1번이 최대죠. 그러니까 다른 걸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인 거야. 자, 여러 번 푸셨던 문제 1. 그러니까 높이가 최대 5가 나온다라는 뜻이야. 그죠? 자, 여러분 1, 4. 이게 들어가는 당시에는 항상 2, 그럼 5, 3. 얘보다는 작게 나온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 일반 해설 강의 해드렸어요. 자, 여러분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 공부한 범위에서 막 수공예 이사 뒤쪽에 뭐 품질이나 여러분들 형상관리나 우리 국가직에서 언급이 됐었던 작년에 여러분 저거 그런 거 뭐죠? 여러분 품질 관리, 제품 뭐 프로세스 품질, 제품 품질 뒤쪽에 관련된 것보다는 이번엔 디자인 패턴이 살짝 빠졌고 대신에 UML이 들어갔고 자, 근데 여러분 난이도 조절을 그렇게 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계산 문제를 조금 의도적으로 좀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시험장이라는 변수가 사실은 많은 실수를 야기를 시키죠. 근데 우리가 공부하면서는 항상 여러분 계산 시간 오래 걸리고요. 틀릴 건 틀릴 때서 틀려야 되는 거예요. 맞춰야 되는 부분에서는 꼭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점수를 유지할 수 있어요. 올백 맞으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끼리 얘기하면. 근데 올백을 맞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 공부하실 때
약간 조절하시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 해설 강의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지 나온 건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실수 어떤 시험에서든 실수 조금만 더 줄이고 또 한 문제라도 더 정확하게 풀도록 집중하시라고 끝 문제까지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2023년 지방공무원 컴퓨터 알바 기출 해설 강의 해드렸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